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단진얼입니다. 오늘 영상은 연말을 기념해서 이번 연 애니메이션들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애니 11개를 순위에 따라 골라보았습니다. 왜 10개가 아니고 굳이 11개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괜찮게 본 애니가 딱 11개가 있었는데 10순위를 하자니 한 개 빼기가 그냥 싫었어요. 그래서 그냥 11위로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안 본 것들은 당연히 제가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순위 없고요. 제 취향에 맞지 않는 것도 당연히 없습니다. 취존 좀 해주시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애니가 만약에 순위에 없다고 하더라도 뭐라 하지 마십시오. 이 순위가 무슨 스포츠 선수들 커리어 비교하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애니메이션 보고 판단하는 건데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전부 대변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어디까지나 제가 본 것들 중에서 괜찮다고 느낀 작품만 제가 언급을 할 겁니다. 제발 뒷북 좀 하지 마십시오. 제발요. 물론 제가 이런다고 해서 댓글에 뒷북 칠 분들은 무조건 나타나겠지만요. 말리진 않겠습니다만 제가 기분은 더럽겠죠. 선정 기준은 오로지 제 주관적이며 상업적인 결과는 선정 기준에서 배제를 했으니 참고 바랍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제게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가시죠. 제가 생각하는 2018년 최고의 애니 11위는 바로 에미야가의 오늘의 밥상. 페이트 덕후분들에게 있어서 이 작품은 마치 사막 한가운데에서 오아시스 하나를 발견하는 기분일 겁니다. 원래 페이트 작품을 오래 보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생기는 증세 중 하나가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라고 누구나 느낄 겁니다. 이 작품은 그런 증세를 말끔히 해결해 줄 겁니다. 페스나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싸우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화목하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힐링을 하게 해주는 애니이기 때문이죠. 제작사는 놀랍게도 유포터블인데 원작 그림체를 잘 살림과 동시에 일상 작품도 잘 만들 수 있다는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준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이 작품이 한 달에 하나씩 나오는 월간 애니메이션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1년 내내 이 작품을 기다린 분들은 고통을 받아야 했다는 것이죠. 물론 월간이기에 하나마다 디테일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2018년 최고의 애니 10위는 바로 일하는 세포. 올해 킬링타임 작품 중에서는 가장 디테일이 있었지 않았나 싶네요. 저는 의학 쪽으로는 완전 문외한이기 때문에 잘 말은 못하지만 실제로 의학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 작품을 보고 리뷰한 거를 보면 상당히 디테일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조조의 애니를 맡은 다비드 프로덕션에서 만들었는지 조조에서 나왔던 성우들이 대거 출연하였기에 일상물을 좋아했던 분들보다는 조조러 분들에게 더 평이 좋았을 것 같네요. 동시간대에 같은 제작사에서 조조 5부를 방영하고 있었기에 중간마다 연출적인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호평일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백혈구가 귀여워요. 제가 생각하는 2018년 최고의 애니 9위는 바로 물드는 세계의 내일로부터. 잔잔한 내일로부터 제작진의 정신적 계승작인 이 작품은 오히려 잔잔한 내일로부터보다 더 괜찮은 작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제작사 PA웍스의 장점인 배경과 연출의 수려함이 여과없이 드러난 이 작품은 눈호강은 확실히 시켜줄 것입니다. 무엇보다 잔잔한 내일로부터에서 문제점이었던 NTR 같은 요소가 거의 없다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진짜 그 작품은 개 그지 같았거든. 하지만 이 작품은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좀 슬로우하기 때문에 잔잔한 거 좋아하신다면 좋아할 수도 있고요. 싫다면은 루즈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2018년 최고의 애니 8위는 바로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3기. 솔직히 말해서 히로아카 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8위로 해버리면 저한테 엄청난 야유의 소리가 들릴 것 같은데 어쩌라고요. 물론 히로아카 잘 만들었죠. 3기까지 나왔는데 작품의 퀄리티가 오랫동안 유지된다는 게 굉장히 힘든데도 정말 잘 만들고 있습니다. 역시 본즈는 정말 깔 요소가 없어요. 정말 이번 히로아카 3기도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치만 제가 애니를 오랫동안 보면서 변한 점이라면 저는 이제 능력자 배틀물로 제 흥미를 이끌어내기엔 힘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작품을 잘 만들어도 그 작품에 대한 애정이 안 생긴다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히로아카를 8위로 선정해도 여러분들이 1위로 생각하신다면 당신에게 히로아카는 1위의 작품일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2018년 최고의 애니 7위는 바로 좀비랜드 사가.
정말 예상 외의 선전을 보여준 이 작품은 굉장히 특색을 잘 살리면서 퀄리티도 챙긴과 동시에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내포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죽었던 소녀들을 좀비로 살려서 아이돌로 만든다는 미친 설정으로 충격과 공포를 주었지만 적절한 똘끼와 특이한 연출, 중간에 반전되는 이야기의 흐름은 충분히 사람들에게 인상적으로 받을 요소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저는 정말 아이돌물을 추천해달라는 사람에게 아이마스, 러브라이브가 아닌 이 작품을 먼저 추천해주고 싶을 정도예요. 마지막에서 2기 가능성을 남겼기에 꼭 후속작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2018년 최고의 애니 6위는 바로 히나마츠리! 2018년 최고의 개그 애니를 말하라고 하면 저는 단연코 히나마츠리라고 할 겁니다. 같은 개그 애니인 그랑블루랑 많이 비교하시던데 글쎄요, 저는 히나마츠리가 1000배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취향 차이입니다. 그랑블루도 나쁘진 않아요. 최근에 본 개그 애니 중에서 이렇게 깔끔하고 여운까지 남긴 개그 애니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옴니버스 구성이지만 단순히 웃음을 주기 위함에 치중되어 있지 않으면서 확실한 스토리라인이 존재하고 그 안에서 생성되는 캐릭터들의 성장에 공감하기도 하며 때로는 흐뭇하면서도 언제 웃기지 할 때 빵 터트려주는, 단순히 웃기기 위해서 이야기를 진행하는 방식이 아닌 캐릭터들의 성장을 위해서 개그를 사용하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요즘은 웃긴다고 해서 작품의 팬이 되기란 정말 힘들거든요. 그만큼 등장인물들의 이야기가 살이 붙으면서 캐릭터들의 매력이 더해진 결과 덩달아 개그적인 요소도 확실히 챙겼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저는 이 애니를 보고 원작 만화를 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만화에서는 중간에 캐릭터들의 세대가 바뀌면서 더욱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개인적으로 2기가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2018년 최고의 애니 5위는 바로 조조의 기묘한 모험 5부. 히로아카테 설명했지만 저는 이제 능력자 배트물로 흥미를 가지진 않습니다. 조조 빼고요. 조조 특유의 작화가 줄어들었던 4부와는 달리 다시 한번 조조의 특색을 여과없이 느낄 수 있게 원래의 작화가 돌아옴과 동시에 원작 재현을 정말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방영 전에는 성우진이 아쉽다는 말들도 많았지만 이제 와서 성우에 대해 태클 거는 분들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만큼 성우분들도 굉장히 잘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더 마음에 드는 점은 원작 재현과 동시에 원작에서 잘못되거나 아쉬웠던 부분들이 많이 수정되었다는 점인데요. 조조의 작가인 아라키가 원작 개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모습을 보여왔기에 가능했지 않았나 싶네요. 원작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은 애니에서 수정해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니까 쏘아온 3기 10화가 그렇게 욕을 개처반을. 제가 생각하는 2018년 최고의 애니 4위는 바로 바이올렛 에버가든. 먼저 에버가든의 장점은 뛰어난 작화와 영상미, 직관적이며 섬세한 연출, 음악, 성우들의 연기가 대표적이라 생각합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굉장히 고퀄리티예요. 하지만 몇몇 분들이 이 작품을 명작이라고 말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용이 정말 좋다.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에버가든의 스토리는 옴니버스 형식이지만 궁극적으로 바이올렛의 심리 변화와 정신적 성장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원작과는 전혀 다르게 바이올렛의 입장에서 시간순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서 생긴 문제점은 바로 바이올렛의 감정선에 공감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에버가든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개별적인 이야기 라인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뻔하긴 했지만 사람들의 감동을 일으키기엔 충분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문제는 그 스토리에서 바이올렛의 감정선이 너무 오락가락하다는 게 문제예요. 처음에는 분명 기계적인 모습만 보였던 바이올렛이 얼마 지나지 않아 타인의 감정을 헤아릴 줄 알며 기계가 아닌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 변화가 너무 갑작스러워요. 아무런 설명을 해주지 않거든. 한 장면 한 장면 때문에 바이올렛이 개조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분명 작품에서 보여주고 싶은 건 바이올렛의 성장인데 이 성장이 이야기의 격함을 위해서 자기적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결론을 말하자면 개별적인 이야기는 나쁘지 않은데 이걸 하나로 묶으면은 한계가 너무 뚜렷했어요. 앞서 말했다시피 개별적인 스토리도 크게 반전이 없고 특별하다 싶은 플롯도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영상미와 연출, OST, 성우들의 열연이 너무나도 훌륭했습니다.
사실 제가 방금 저렇게 말해도 작품에서 보이는 미장센적인 부분과 바이올렛의 행동을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아예 이해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충분히 감정이입이 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저는 요즘 애니에서 잘 나오지 않는 감정선을 건드렸다는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요즘 쏟아지듯이 나오는 모회, 하렘, 양판소 같은 작품이 아닌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는 작품. 비록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그 이외의 부분이 너무나도 좋았던 작품. 꼭 한 번쯤은 봐도 나쁘지 않을 작품. 바이올렛 에버가든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2018년 최고의 애니 3위는 바로 마법사의 신부. 일본판 미녀와 야수 같았던 이 작품은 상당히 동화적이면서도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을 챙긴 수작 애니메이션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딱 보시면 아, 이건 다른 애니와는 전혀 다르구나 라는 느낌을 온몸으로 받으실 겁니다. 무엇보다 주인공인 치세와 엘리어스 두 인물의 관계의 변화가 이 작품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처음에는 생명의 은인이었다가 어떨 때는 마법 스승, 어떨 때는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어떨 때는 서로 사랑하는 연인으로 수시로 바뀌기에 더욱더 흥미도를 올려주었던 것 같습니다. 미장센적인 부분은 정말 이번 2018년 최고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위트 스튜디오가 이런 부분은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모해 요소가 거의 없어서 덕후가 아닌 일반 시청자들에게 추천해드리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2018년 최고의 애니 2위는 바로 사랑은 비가 갠 뒤처럼. 제작사는 마법사의 신부와 마찬가지로 위트 스튜디오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애니도 미장센적인 부분은 만만치 않을 정도로 좋은 편이죠. 동시에 이 작품은 원작의 순정만화틱한 그림체를 잘 재현하여 원작 팬분들의 기대를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애니가 2018년 애니 중에서 가장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애니를 본 게 아니라 한 편의 드라마를 본 듯한 느낌이랄까? 애니를 보지 않은 분들은 이 작품을 그저 나이차가 많이 나는 남녀의 로맨스 작품으로 보이시겠지만 절대로 그렇게 단순한 작품이 아닙니다. 작품에 나오는 45세 점장 곤도 마사미는 소설작가를 꿈꿔왔지만 이젠 꿈을 쫓기엔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 미련에 사로잡힌 남자. 17세 여고생 타치바나 아키라는 육상부 에이스로 활약했지만 부상으로 인해 육상의 꿈을 접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고 싶어하는 여자입니다. 이 둘의 관계를 통해 꿈에 대한 관점을 어른의 시점과 젊은 세대의 시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의 심리를 더욱 자극하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코드를 넣게 되죠. 곤도를 사랑하는 아키라의 마음이 거짓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이 사랑은 어려움의 연속일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을 당연히 곤도는 알고 있겠죠. 이 작품에서 정말 좋았던 것은 곤도는 다른 작품에서 나올 만한 멋진 중년의 모습이 아닌 지극히 평범하고 자식을 둔 이혼남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곤도라는 캐릭터의 감정을 공감할 수 있게 되죠. 꿈을 쫓기엔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지나버린 남자와 꿈을 포기하더라도 사랑을 관철하고 싶은 여자. 이 둘은 서로를 통해 배워가며 다시 한번 성장을 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작품을 단순히 판타지한 로맨스 만화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오히려 곤도와 아키라의 성장에 포커스가 맞춰진 성장물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작품 내에서 문학적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이 때문에 단순히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캐릭터들의 대사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뜻을 내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작품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정말 좋은 작품을 고르는 기준은 작품을 보면서 또는 다 본 뒤에 생각을 하게끔 하는 작품이 정말 좋은 작품인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 잠시 비를 피하며 용기를 얻는 사람들의 이야기. 진짜 사랑은 비가 갠 뒤에 오는 것이니깐요. 제가 생각하는 2018년 최고의 애니 1위는 바로 SSSS 그리드맨! 2018년 애니 중에서 가장 재밌었고 유심하게 본 작품이 바로 그리드맨입니다. 사랑은 비가 갠 뒤처럼과는 달리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작품은 아니었지만 작품의 퀄리티와 제작진들의 열정이 담긴 최고의 애니라고 생각되네요. 90년도의 특촬물을 베이스로 하지만 요즘 분들이 어색해하지 않게 캐릭터 설계를 굉장히 잘함과 동시에 특촬 고인물 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디테일한 오마주들을 조목조목 넣어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마주를 애니의 평가에 넣어선 안 되지만 요즘 하도 다른 작품 걸 뺏겨도 제대로 못 뺏기는 작품이 허다한 상황에서 이런 식의 디테일한 오마주는 오히려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되네요. 트리거.
당신들은 대체. 하필 트리거의 전작이 합작 형태이긴 했지만 달링 인 더 프랑키스여서 정말 방영전까지는 아무도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휴 또 로봇이야? 하면서 한숨만 내쉴 뿐이었죠. 하지만 그리드맨은 결국 4분기 최고의 히트작으로 명성을 떨치는데 성공했습니다. 트위터 전세계 트렌드 2위까지 올라갔다고 하니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오오이시 마사요시가 부른 그리드맨의 오프닝은 각종 일본 음원 사이트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작품 내적으로 좀 더 설명하자면 이 작품은 타 작품의 오마주를 넘어서 원작에 대한 리스펙이 굉장히 뛰어났던 작품 중 하나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10화에서 나온 안티의 그리드나이트 설정은 본래 원작에서 기획했었지만 사용하지 못한 것 중 하나였는데 이 설정을 애니에서 드디어 사용하게 된 것이죠. 비록 마지막 부분에서 전개의 급진행과 아직 풀리지 않은 몇몇 떡밥이 아쉬움을 남기긴 했지만 그렇기에 더욱더 제가 그리드맨에 대한 애정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할 수 있었죠. 최고는 아니었지만 최선의 엔딩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리드맨에서 말하고자 하는 친구들의 소중함에 대해서는 잘 전달되었습니다. 아마도 후에 나올 보이스 드라마 또는 OVA를 통해서 떡밥 회수를 좀 했으면 좋겠네요. 몇몇 분들, 특히나 메카물에 대한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배틀 연출이 너무 유치하다, 너무 구시대적이다 라고 말들을 하던데 애초에 이 작품의 베이스가 되는 게 90년도 고전작인과 동시에 그리드맨은 싸우는 게 주가 되는 작품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카네를 중심으로 하는 캐릭터들 간의 심리 묘사가 주인 작품이지 그분들이 생각하는 메카물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배틀 장면이 조금은 유치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저도 생각은 들지만 글쎄요, 도대체 그분들은 어떤 대단한 작품을 봤길래. 뭐 사람마다 기준은 전부 다르니까요. 아무튼 SSSS 그리드맨은 좋은 퀄리티를 베이스로 원작에 대한 리스펙, 디테일한 오마주, 세대를 아우르는 캐릭터, 좋은 팬서비스로 이번 2018년 최고의 애니라고 불려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정말 그리드맨 덕분에 4분기가 즐거웠습니다. 프랑키스에서 생긴 오명을 완전히 씻어낸 트리거, 다음 작품이 정말로 기대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는 이번 2018년 최고의 애니 탑 11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제 순위에 공감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닌 분들도 당연히 있겠죠. 모든 순위는 여러분들이 기준이 되셔야 하며 여러분들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저 저의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정말로 큰 힘이 되어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